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설춘환의 돈테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 4, 5년 동안 우리나라 저금리 시대, 사실상 제로금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금과 저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IMF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축이자가 연 20%를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재테크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연 2%가 채 되지도 않는 저축들이 많다. 더 이상 예금, 적금, 돈 벌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요즘에 2030 분들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회사에서는 정년이 없다, 즉 정년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로는 더 이상 비전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저의 두 딸 아이에게 가급적이면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그것, 바로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본인이,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본인이 그만큼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점. 2022년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2년도 아파트 값의 흐름에 상당한 변곡점과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한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해서 아파트 값의 우상향, 기울기가 별로 없는 우상향이 아니라 급격한 기울기, 그 상승폭도 상당하다. 제 주위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이제 투자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수요자만 몇 명 있을 뿐이다. 또한 웬만하면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강남의 아파트 3채, 김포의 아파트 10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판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중과 거의 77%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한 대선 후보는 일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자. 그러나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분명히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1년 동안 팔아라. 그러나 안 팔았다. 근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공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도저도 아닌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모 경제신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요와 공급, 특히 똘똘한 공급이 부족한 점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떤 재화든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령 앞으로 50년을 놓고 본다면 우상향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50년이 아닌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저는 오히려 우하향에 동의하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마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많은 부동산 관련 카페, 존폐의 문제도 달려있다. 경제신문 구독률에도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구독률 곧바로 떨어지는 것. 네이버 부동산 등과 관련된 광고 등의 문제, 광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 좋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라고 했던 어떤 전문가 또는 어떤 업자분들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카페 또 어떤 경제신문, 또 그런 업자분들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아야만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 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발 금리 인상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금통위도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은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겨우 기준금리 0.25% 올릴 건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돈이 시장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대출마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풍부한 유동성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심리적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데 과연 무한정으로 대출을 받아서 뭘 사겠다 이런 분들이 점진적으로 저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특히 아파트 가격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3월에 다가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결코 만만한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 안정에는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도 한 8, 9월 달에 많은 지인분들이 저한테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제가 가장 당당하게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작년도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대단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때 이제 못 파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야 아파트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것 같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집 주위 근처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시면 어떨까.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봤더니 지금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선 분위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센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 영향력은 저는 상당할 것 같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대체재인 투룸, 쓰리룸의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재개발, 재건축 저는 오히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하는 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비드19 영향으로 추후 공장과 상가 등이 경매로 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상가 또는 공장 부도가 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ING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경매 물건 중에 아파트 매물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 매매 시장이 좋다고 한다면 경매 매물로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냥 일반 매매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반 매매가 안 된다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대출도 안 된다. 그러면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주택자 분들 저한테 계속해서 교수님 언제 집을 좀 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좀 줄어들었고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좀 유심히 살펴보자. 더불어서 1주택자 여러분들도 뭐 특별히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그런 어떤 가격의 변동폭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주택자 3주택자,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굳이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싸게 나온 금매 또는 경매 또는 온비드 공매 등을 활용하는 방법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정도가 유효해 보인다라고 하는 점 절대 상가는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 오피스텔 분양도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사서 무조건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 끝물에 타서는 안 된다. 막차를 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이번 기회에 공부도 많이 한번 해보고 스스로 판단력을 많이 길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을 사람은 오직
본인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설춘환의 돈테크 유튜브 채널에 사실상 첫 번째 시간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또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하고요. 저희 유튜브 설춘환의 돈테크는 일요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오후 5시에 각각 매주 2번의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춘환의 돈테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